구내염이 자주 생겨서 배체특병을 의심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배체특병이 아니고 다른 입안염증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입안이 자주 아프고 혓바늘이 돋고 궤양이 잘 생기거나 자결감 같은 입안이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배체특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체특병과 만성구내염,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구내염은 입안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구내염은 지름 1cm 미만의 둥근 궤양이 2개에서 4개 정도 생겼다가 1, 2주 안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성구내염은 이런 염증이 자주 반복되고 완전히 낫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구내염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이런 감염성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철분이나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부신 호르몬 변화와 같은 그런 호르몬 변화, 또 면역력 저하 같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안 점막 자체가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이 되고 조금만 피곤해도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증상에는 작은 궤양이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입안이 쓰라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아픈 느낌이 지속되게 됩니다. 입냄새가 계속 난다든지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막이 붉게 변하거나 붓고 점막이 파이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맵거나 신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배체특병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만성구내염은 대부분은 구강 점막에 국한된 문제로 전신 장기 침범이나 혈관염 소견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내염이 생겼을 때 한 번에 구내염이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좀 더 배체특병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겠고, 또 오랫동안 낫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이즈가 좀 크다든지 그리고 주기가 너무 짧은 그런 경우에는 배체특병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양적인 요인, 스트레스, 만성 피로증후군, 면역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배체특병이 아닌 만성 구내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면역력이나 아니면 부신 기능, 아니면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 결핍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인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얼얼하고 따끔거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또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들 만큼 그렇게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감각 이상을 주 증상으로 하고요. 눈에 보이는 궤양이나 염증, 특별한 감염 소견이 없는데도 입안 점막, 혀, 그리고 입천장까지 화끈거리거나 얼얼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상 인구의 약 14% 정도에서 나타나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많이 관찰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특징을 보면 통증이 한 부위에 고정되기보다는 점점 퍼지거나 이동하는 경우, 또 입안 전체적으로 자결감이 느껴지는 경우, 또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밤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복용한 약물이나 치과 치료 이후에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발치를 한 뒤에 증상이 생기거나 임플란트를 한 뒤에 잇몸 통증과 함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진균 감염이나 또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도 있어서 백태가 많이 낀다든지 하는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고, 또 비타민 B군이 부족하거나 아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혈압약이나 정신과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에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더 심해지고, 이럴 때는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쓴맛이나 금속맛 같은 이상 미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만성구내염은 반복적으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겉으로 보이는 병변보다는 이런 화끈거리고 얼얼한 감각 이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배체특병과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질환의 성격과 치료적 접근이 다른데요. 입안에 염증이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체특병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증상의 양상과 동반 증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지속된다고 해서 입안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고, 염증이 반복되는 그런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면역 상태나 또 자율신경의 균형 여부, 또 영양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약물 치료, 또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 치료,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면역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 치료, 진균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때는 항진균제나 항생제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내염 환자분 중에 한 3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20대 초부터 해서 만성적인 구내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혹시 배체특병은 아닌가 해서 이제 검사는 하셨고, 검사 결과 배체특병은 아니었고요. 이제 만성 구내염으로 치료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부신 기능도 떨어져 있고, 또 미네랄도 부족해서 이에 해당하는 치료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양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약물 치료를 같이 처음에는 좀 하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많이 호전됐을 때 영양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